자, 페이지 46페이지고 원소 주기성. 아이고. 여기 있네. 자, 페이지는 46페이지고 원소의 주기성 지난번에 원소하고 원자까지 얘기했었죠. 자, 이제 오늘은 나머지 거 책 보면서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내려가시면 이제 원소의 분류가 나오는데 이 원소의 분류로 우리 지난 시간에 살짝 얘기했어. 원소 주기율표를 너희들이 외웠을 때 단주기율표야 장주기율표야 외운 거. 단주기율표. 그러면 단주기율표를 가만히 보면 너희들이 흔히 착각하는 것들이 있다. 뭐 금속 원소하고 비금속 원소 중에 누가 더 많아? 비금속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장주기율표 2족부터 13족까지 그러니까 3족부터 12족까지 쭉 늘려버리면 금속 원소가 무지막지하게 늘어납니다. 궁금하신 분은 적어보시면 돼요. 됐어? 벽에 붙어있는 거 보시면 돼.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금속 원소가 훨씬 많다라는 거 까먹지 마. 알겠니? 자, 그래서 이 원소의 분류, 원소는 성질에 따라 크게 금속과 비금속 원소로 분류한다라고 나와 있지. 재밌는 거 알려줄까? 이 금속과 비금속 원소 중에서 비금속 원소인데 금속의 성질이 살짝 섞여 있는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 하느냐? 요 사이에 있는 애들 선화 준금속 원소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배울 거야. 뭐라고 배운다? 준금속 원소. 뭐라고? 준금속. 이따가 주기율표 보면서 알려줄 겁니다. 자, 제일 먼저 금속 원소가 있고 두 번째 비금속 원소가 있는데 이 금속 원소는요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이건 많다. 그 다음 비금속 원소는 주변에서 적다. 이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금속이 많고 비금속이 적어요. 자, 금속 원소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특유의 광택이 있다. 광택이라는 얘기는 햇빛에 비춰보면 반짝반짝 빛난다는 얘기야. 자, 미리 좀 알려줄게요. 얘들아, 금속은요 전부 나타나는 성질들이 뭐 때문에 나타나느냐? 금속 내부에 있는 자유전자 때문에 나타나.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요 전자가 있을 거 아니야? 이 전자가 햇빛을 흡수했다가 방출시켜버려. 그래서 반딱반딱 빛나는 거야. 오케이? 그게 광택입니다. 그 다음 열을 잘 전달하고 전기가 잘 통한다. 니들 중학교 때 이미 배웠었죠. 중학교 2학년 때 전기를 잘 통하는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도체야, 절연체야. 도체, 이게 도체. 알겠니? 이게 도체다. 그래서 전기가 잘 통하는 도체고요. 전기가 잘 통하면요 대부분 열도 잘 통해. 아닌 새끼가 하나 있어요. 신기한 새끼. 열은 잘 통하는데 전기가 안 통하는 새끼. 요거 신기하지 않냐? 그치? 이런 웬만한 애들은 대부분 열 잘 통해, 전기 잘 통해. 전기 잘 통해, 열 잘 통해. 그런데 열은 잘 통하는데 전기가 안 통하는 녀석 중에 제일 신기한 새끼 다이아몬드가 있어. 다이아몬드는요 가루를 내가지고서 어디에 펴바르잖아. 열은 겁나게 잘 통해. 하지만 전기는 통하지 않아. 그 다음 우리는 지금 현재 금속 배우고 있었잖아. 금속이 아니잖아 다이아몬드. 맞아? 근데 금속이 아닌 흑연이라는 게 있어. 이 흑연도요 비금속인데도 불구하고 전기가 잘 통합니다. 요건 알아두세요. 참고적으로. 자, 그 다음 힘을 가하면 부서지지 않고 모양만 변한다라고 했어요. 이 모양만 변한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힘으로 누르잖아. 펴집니다. 펴지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전성이라고 하는 거고요. 플러스 잡고 당기면 늘어나요. 나머지는 부서지는데 얘는 끊어지지 않고 쭉 이어지면서 늘어나.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해? 연성이라고 해. 이건 학교 선생님들마다 알려주는 선생님이 있고 안 알려주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래서 헷갈리면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전성은 뭐냐? 펴지는 성질이야. 연성은 뭐냐? 늘어나는 성질이야. 뽑히는 성질이야. 그래서 외울 때는 말장난을 좀 할게요. 펴지는 현상을 전성이라고 합니다. 펴지. 맞잖아. 그치? 이건 뭐야? 맞지? 늘어나는 성질을 뭐라고 한다? 연성. 이렇게라도 외워야지 어떡할 거야. 됐습니까? 자, 이게 바로 전부 뭐다? 금속 원소고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 때문에 나타난다고 했어? 전자 때문에 나타나. 그냥 전자가 아닙니다. 금속 내부에 아주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전자들 자유전자 때문에 그래요. 이게 고급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거기까지는 필요 없고 이런 특징들이 있다. 그 다음 아까 안 쓴 거 쓸게요. 이런 애들 뭐라고 한다고 했어? 도체라고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도체. 자, 그 다음 실온에서의 상태라고 했어. 실온에서의 상태라는 얘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일반적인 온도를 실온 상태라고 하는 거야. 윤석? 정신 못 차리고 너 혹시 사시니? 사시야? 그러면 내가 미안하다고 얘기할게. 사시야 아니야? 사시 아니지? 이렇게 하고 선생님 죄송해요 이렇게 할까봐 이게 칠판 안 보고 어디 보고 있어. 칠판 봐. 실온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일반적인 온도를 우리가 실온이라고 합니다. 20도, 25도, 15도.
그때 대부분은 고체. 그래서 딱딱하지. 근데 유일하게 딱 하나 액체 금속이 있어. 바로 누구야? 수은이죠. 수은입니다. 너네 참고적으로 이 수은기압기 할 때 그 수은 맞습니다. 알겠니? 얘는 사고내에서 액체입니다. 즉 녹는 점이 높다는 얘기야, 낮다는 얘기야? 낮아요. 자, 그다음 이용 예들 한번 볼게요. 철 있네. 각종 기계, 그치? 건축 내장물, 철근 콘크리트 할 때 그런 것들에 바로 쓰는 게 철이고요. 지구에서 제일 많은 원소가 철이죠. 이거 무진장 무거운 원소라는 거 기억하시고, 알루미늄 은박지에 많이 쓰죠. 너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런 은박지에다가 살짝 얼린, 살짝 슬라이스된, 그치? 너희들 몸뚱아리하고 비슷한 살들을 여기다 구워 먹으면 겁나 맛있잖아. 일종의 뭐라고 해? 냉삼. 맞잖아. 근데 맛은 있는데 단점이 있어요. 이 뭐가 단점이냐? 이 알루미늄이 우리 몸속에 흡수되잖아. 치매 걸려. 치매. 네가 누구지? 이렇게 됩니다. 알겠니? 너무 많이 좋아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금입니다. 금. 그쵸? 금 겁나 비싸잖아. 지금 금값 장난 아니던데? 뭐 80만 원, 80 몇만 원이던데? 장난 아닙니다. 혹시나 우연히 어쩌다 실수로 집에서 엄마 아빠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엄마, 아빠 나 돌잔치 했어? 그럼 했지. 우리 딸, 우리 아들. 그러면 그때 받은 돌반지 어디 있어? 한번 물어봐. 엄마하고 아빠가 뜨끔하실 거야. 그치? 아니면 씩 웃으시면서 여기 있지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알겠니? 그래서 엄마 아빠가, 그치? 나 어렸을 때부터 기억나는 때부터 여기에 블링블링 있던가 우리 아버지 목걸이가 두껍다거나 그거 니들 거야. 니들 거라고. 알겠니? 혹시나 이럴지는 않을 텐데 혹시나 우연히 어쩌다 실수로 집을 도망가고 싶어? 그치? 폭삭 쓰다가 되고 싶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아빠하고 엄마 그걸 거기까지 드라마 스포하겠다. 그쵸? 응? 그러면 이제 장난 아닌 거야. 보통 남자들 여자들 이게 팔찌하고 목걸이 같은데 10돈 정도 들어가야 한 양이라고 하거든. 800만 원이야. 대박이죠? 대박입니다. 자, 그다음 금은 회로기판에 쓰는데 그 이유가 뭐냐? 전기를 겁나 잘 통해. 니네 지구상에 있는 금속 중에서 전기가 겁나 잘 통하는 녀석은 은이거든. 그 다음에 금이야. 근데 왜 은을 안 쓰고 금을 썼을까? 은이 더 싼데. 은은요 녹는점이 높아요. 아니 녹는점이 낮아요. 그리고 일반적인 이 회로기판 컴퓨터 같은 것도 그렇고 우리가 쓰는 똑똑이 폰도 그렇고 오래 쓰면 뜨끈뜨끈하지. 이 뜨끈뜨끈하면은 열에 견뎌야 돼, 못 견뎌야 돼? 잘 견뎌야 되지. 이걸 만약 은으로 쓰잖아, 다 녹아버려. 그래서 금 쓰는 거야. 알겠니?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니네들 집에 안 쓰는 컴퓨터 있잖아. 그치? 이거 안 쓰는 컴퓨터도 그냥 막 버리지 마세요. 컴퓨터 매입 수거하는 사람도 있어. 그 사람들이 그걸 수거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뭐 CPU라든지 아니면 램이라든지 거기에 금도금이 돼 있거든. 그걸 벗겨서 금덩어리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겠어? 그걸 그래서 보통 돈 받고 넘깁니다. 나 예전에 그래서 나 진짜 몰랐는데 아파트 우리 뭐 재활용 단지 할 때 안 쓰는 컴퓨터 이렇게 들고 가서 그냥 놓고 가잖아. 그치? 그러면 그거 득템이야. 완전 득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버리려고 딱 가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날 부르더라. 저기요. 네? 이거 버리시려고요? 네. 그러면 돈 받고 파세요. 이러는 거야. 이거 고장났는데요? 하니까 뭐야? 아 괜찮아요. 메인보드하고 뭐만 있으면 된대.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줬어. 얼마 받았게? 참고적으로 한 10몇 년 전이야. 얼마 받았게? 3만 원. 괜찮지 않냐? 야, 나는 원래 그냥 공짜를 버리려고 했어. 근데 그거를 3만 원 받은 거야. 괜찮지? 야, 니네가 그래서 이런 거 있으면 얼른 파세요. 집에 버릴 거 있으면. 너 3만 원이 우습다 이거야? 야, 컴퓨터가 300만 원이 안 되는데 어떻게 300을 받아? 말이 되냐? 야, 그리고 컴퓨터가 300, 거기에서 300 받을 정도면 이 컴퓨터를 내가 이렇게 들고 있으면 누가 나를 뛰쳐가겠지, 때리고. 훔쳐가겠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갑니다. 밑으로 내려가시면 이제 비금속 원소가 있습니다. 자, 비금속 원소. 자, 볼게요. 자, 일단 비금속 원소는 열을 전달하지 않아. 그러면 열이 잘 전달이 안 되면 전기도 전달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 비금속 원소 같은 경우는요, 열을 잘 전달하지 않고 전기가 잘 전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해? 절연체라고 부릅니다. 옛날에는요 부도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근데 요새 표현은요 절연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근데 학교 선생님이 좀 옛날 분이셔. 부도체라는 표현이 입에 쫙쫙 붙어 있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부도체? 절연체구나. 같은 말이다. 알겠니? 그러면 하나 하는 김에 야 도체하고 절연체가 있잖아.
그 사이에 있는 물질은 없을까? 있죠. 그걸 뭐라고 해? 그래, 맞아, 반도체야. 그거 배울 거야 나중에. 그다음 흑연은 예외고요. 우리가 흑연을 쓸 때는 C라고 씁니다. 흑연은 뭐라고 쓴다고? C. 제가 화학식으로는 C라고 쓰는 거야. 참고적으로 알아도. 그다음 실온을 쓸 상태는요, 대부분 기체 아니면 고체야. 근데 브로민만 액체다라고 돼 있어. 이건 좀 알아두셔야 돼. 뭐라고? 브로민만 액체. 근데 재밌는 거 있어. 이 브로민이 액체 상태에서 좀 있으면 열 조금만 받아도 기체가 돼버리거든. 기체가 돼버리면 색깔이 보여요. 평상시 액체일 땐 색깔이 없어요. 참고적으로 알아둬라. 자, 그다음 이용 예들이 있습니다. 수소, 자동차의 연료 이런 데 쓰는 거고, 옛날 비행선 재료로도 썼었지. 그쵸? 이 자동차 연료라는 건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 수소 하이브리드 자동차,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탄소는 연필심, 이게 흑연이에요. 이게 흑연. 그다음 질소는 과자 봉지의 충전재라고 돼 있는데, 해외에서 밈이 하나 있죠. 우리나라 과자를 딱 여니까 갑자기 어떻게 돼? 거대한 질소 바람이 나와가지고 사람이 뒤로 날아가는 그런 장면이 있고요. 그다음 이 질소 과자가 빵빵한 상태에서, 그치? 몸에다가 이 질소 과자를, 그 조그만 과자 말고 큰 과자, 그쵸? 그런 걸 두른 다음에 뭐를 한 거야? 구명조끼를 입고, 그다음 질소 과자 가지고서 배를 만들어 가지고 한강을 횡단한 사람이 있었어. 대전에 다니고 있는 모 대학 학생이야. TV 방송에 나왔어. 야,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소 과자 가지고서 한강을 횡단할 수 있다. TV 타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타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니네가 강력 범죄 가지고서 TV 나오거나, 또 얘기해 줘야지. 고딩 엄빠 나오는 거 아니야. 알겠어? 정말 나는 TV에 나오고 싶어.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고딩 엄빠는 아니야. 알겠어? 되니? 그래서 정 나오고 싶으면 전국 노래자랑, 아니면 세상에 이런 또라이가 이런데, 그치? 이런 데는 나오셔도 그래 괜찮아 라고 할 수는 있지만, 야이씨 고딩 엄빠는 아니다. 서현이 혹시 그거 아니야? 뭐 대전 뭐 관평동 지역에서 연세 뭐 어쩌고 저쩌고, 그치? 그런 거 나오면 안 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금속하고 비금속 원소 알아봤는데, 금속이 많다 비금속이 많다, 금속이 훨씬 많다. 됐죠?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주기율표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이 주기율표라는 거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다 과학사적 그 계기가 있었죠. 옛날 옛적부터 지금까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표가 만들어졌는데, 공통점으로 묻고 차이점으로 나눈 거, 이런 표들을, 이런 노력을 맨 처음 한 사람들이 데베라이너라는 사람들이 있었어. 이 사람부터 시작한 거야. 가만히 보니까 요 세 개씩 묶으니까 성질이 비슷한 세 개씩에 그 규칙성이 있더래. 바로 뭐야? 무거운 게 있고 가벼운 게 있고 중간 녀석이 있는데, 무거운 원소와 가벼운 원소를 합해 나누기 2 해버렸어. 평균값이 나오겠지. 그 평균값이 가운데 있는 녀석은 걔 질량하고 똑같은 거야. 신기하네? 근데 문제가 있어. 내가 얘기했던 그 데베라이너라는 사람이 나온 거, 이게 새쌍 원소술이라는 거거든. 근데 이 당시에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118개의 원소가 아니라 원소가 몇 개 안 됐어. 그러니까 쉽게 묶을 수 있지. 쉽게 규칙성 발견할 수 있지. 시간이 지나서 뉴렌지라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이 뉴렌지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시간은 지났으니까 원소들이 좀 더 추가가 되는 거야. 그럴 때 가만히 보니까 신기한 게 있네. 원소들을 가벼운 거부터 무거운 순으로 쭉 나열을 했단 말이지. 나열을 했을 때 8번째마다 성질이 비슷한 게 등장하더래. 오이? 8번째마다? 그래서 우리는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걸 뭐라고 하지? 이를 옥타브라고 하지. 8번째마다 도가 반복되고 레가 반복되고 미가 반복되잖아. 맞지? 그래서 이걸 옥타브 법칙이라고 했어. 시간이 흘러서 멘델레프라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원자 번호가 작은 것부터 무거운 것까지, 아니 원자량이, 원자의 무게가 가벼운 것부터 무거운 것까지 쭉 나열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표를 만드는 거야. 이 표를 딱 만들었더니, 우와, 아직까지 발견 안 된 애들이 있던 거야. 그건 빈 공간으로 딱 나. 빈 공간으로 딱 내놓고 이걸 뭘 했느냐? 세로줄에 같은 성질을 가진 녀석, 비슷한 성질을 가진 애들을 가벼운 거 위에 놓고 무거운 거 아래 놓고 빈 공간을 가운데 메꿔놨거든. 이 메꿔놓은 다음에, 여기 있는 성질은, 여기 있는 새끼는 위하고 아래 성질의 중간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거든. 나중에 그 예상이 맞았다는 걸 발견하고, 그런 다음에 이 원자량 순서로 딱 원소 주기율표를 만들어 보니까 조금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
그래서 드디어 모즐이란 녀석이 원자 번호순으로 멘델레프의 그 표 만드는 방식을 뿌려서 우리가 알고 있는 원소 주기율표가 나온 거야. 자, 지금까지 과학사정 얘기를 했었고요. 오케이? 지금부터 수업 들어갑니다. 자, 이제 주기율표입니다. 자, 이 주기율표 원소의 성질이 주기적으로 반복된다는 얘기야. 알겠니? 반복되도록 나타내도록 원소들을 배열한 표를 우리가 주기율표라고 하는 거고, 요거 바이는 뭐죠? 누구누구에 의해서라고 하는 거야. 써라 모즐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주기율표를 만들어냈고요. 이 주기율표는요, 과거에 만들어진 주기율표하고 좀 틀린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 미줄처럼 원자 번호 순서대로 나열했어. 이게 포인트야. 뭐라고? 원자 번호 순서대로 나열했어. 다른 말로 얘기하자. 원자 번호 순서대로 나열했다는 얘기는 무슨 순이야? 양성자 순입니다. 양성자 1번, 한 개 있으면 1번, 양성자 2개 있으면 2번, 양성자 10개 있으면 10번, 이런 식. 그럼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를 같은 세로줄에 오도록 배열되어 있어. 미줄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 요 원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써라 동족 원소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동족 원소.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을 뭐라고 부른다? 동족 원소. 알아둬야 돼. 그때 이 동족 원소 중에서 니들 과정에서는 딱 3개 배워요. 딱 3개 배웁니다. 첫 번째 알카리족, 그 다음에 하로젠족, 그 다음 마지막 비활성족. 병만족은 없어요. 알겠지?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주기율표에 가로줄하고 세로줄이 있는데, 이 가로줄을 주기라고 했죠. 이걸 외울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 가주기. 가주기야. 가주기. 이따가 간평중은 동화중 빼고 나머지는 집에 가주기. 그 다음 1주기부터 세분주기까지 있고요. 이 주기는 땡땡 전자 껍질수하고 관련돼 있다라고 했었죠. 이 전자 껍질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동의어가 있어요. 이거 좀 어려운 표현이야. 에이, 글씨가 많이 안 들어. 전자 껍질수 동의어 주양자수라고 합니다. 뭐가 관련돼 있다? 주양자수. 자, 다음 족입니다. 족, 세로줄을 족이라고 하고 1족부터 18족까지 관계되어 있고, 이 족하고 관련되어 있는 게 뭐라고? 원, 자, 가, 전자수하고 관련되어 있어. 이때 이 원자가 전자수는 최외곽 전자 중에서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를 우리가 원자가 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어려워요. 자, 다시 한번 원자가 전자의 정의를 한번 써볼게. 이거의 정의가 뭐라고 했어? 최외각, 가장 바깥 궤도, 껍질각자야. 그 전자 중에서 화학 결합에 참여하는 애들을 우리가 원자가 전자수라고 하는 거야. 됐어? 자, 그래서 이제 써볼게요. 최외각 전자를 몇 개부터 몇 개까지냐? 이 새끼는 1개부터 8개까지. 그럼 8개 있는 녀석이 18족이야. 근데 18족이면 옥텟 규칙을 만족해요. 옥텟 규칙을 만족하면 원자가 전자는 빵개예요. 그래서 얘는 0개부터 7개. 이거 조심해야 돼. 얘하고 얘는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른 애들도 있어. 그게 누구야? 18족 같은 새끼들. 연두야, 나 너 목젖 봤다? 아유, 그치. 근데 내가 너의 목젖을 보려고 내가 학원에 온 목적이 아니잖아. 그치? 맞잖아. 입 좀 가리고 하라고. 가리고 하세요. 여학생이 너 나중에 혹시나 우연히 어떤 실수로 미팅이라는 걸 했는데, 소개팅이라는 걸 했는데 앞에 남자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얘가 살짝 졸리게 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래봐. 이래봐. 야이씨, 앞에 있는 존잘남이 너를 좋아하겠니? 아, 맞다. 잘생기면 안 졸리고 잘생기면 웃기잖아. 맞잖아. 잘생기면 웃기지. 그래서 우리 그 차은우가 이번에 영화 나왔잖아. 퍼스트 라이드인가? 거기에 차은우가 딱 나오는데, 나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웃어주길래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웃긴 줄 알았다. 막 이런 거. 거기에 뭐 그 장면 나와요. 너 그거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거 알아야지. 존잘이 왜 너를 만날까? 그렇죠? 존잘은 너 안 만나요. 알겠니? 자, 주기율표에서 금속 원소는 주로 왼쪽과 가운데에 위치하고 비금속 원소는 주로 오른쪽에 위치한다라고 했거든.
자, 이제부터 우리가 금속하고 비금속 위치 찾으려고 오른쪽으로 넘어갈 거고요. 오른쪽 넘어가기 전에 이건 그냥 별표만 하고 넘어갈 겁니다. 자, 원자번호 4번에 별표 3개 하시고요. 이거 지난번에 한 거기 때문에 따로 설명은 안 해요. 지금 현재 보시면 원자핵은 무조건 몇 개 있어? 1개. 그 다음 원자핵은 전기적으로 무슨 전기를 띠고 있어? 플러스. 이게 플러스를 띠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양성자. 그 다음 현재 양성자가 몇 개 있어? 1개, 2개. 맞아? 그래서 얘 양성자가 2개 있으니까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은 플러스 2야. 근데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 돼야 돼. 제로가 돼야 돼. 그래서 전자가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들어가 있다? 2개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 전자도 지금 현재 총 2개 있어서 마이너스 1짜리가 2개 있으니까 전체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2 전기적으로 빵! 이 새끼 어떤 원자야? He라고 쓰고 이게 헬륨이야. 자, 배우는 김에 조금 더 배웁시다. 자, 너네 이미 배웠어. 이 원자 이거 조금 크게 그리자. 이게 어떤 원자였죠? He. 이게 누구였죠? 헬륨이야. 원자번호 몇 번? 2번. 뭘 보고? 양성자가 2개. 그거는 이렇게 쓰지. 밑에다가. 맞죠? 됐어? 그래서 여기 살짝 쓴 거 이거 뭡니까? 이게 원자번호야. 그럼 원자번호는 뭘 가지고 알아? 양성자수 또는 전자수. 그 다음 여기 위에다가 선생님이 질량수를 쓸 거야. 질량수는 얼마니? 4죠. 그쵸? 요게 뭐라고 했어? 질량수입니다. 이게 뭐라고? 질량수. 자, 얘들아, 질량하고 질량수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실제 원자의 질량은 나도 몰라, 너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치? 그리고 크겠니, 작겠니? 굉장히 작아. 그래서 이걸 평상시에 계산하기에 되게 힘들어.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개념을 썼느냐? 원자량이라는 개념을 썼어. 이때 이 원자량이라는 개념, 민채 이것도 너도 사시니? 둘이 사겨. 그러면 이것들이 다시 한번 원자량이라는 개념들 썼는데 이 원자량이라는 개념은 상대적인 개념이거든요. 어떻게 하느냐? 탄소의 질량을 12라고 하자. 탄소 원자 하나의 질량을 12라고 잡아. 그거보다 12배, 12배 가벼우면 우리는 원자량을 1이라고 하고 그 자식이 누구야? 수소야. 그럼 얘는 질량수가 4잖아. 그쵸? 원자량이 4란 얘기야. 그러면 얘는 뭔 얘기냐? 그 탄소 원자 하나보다 3분의 1 정도 가벼워요. 이런 뜻이야. 알겠니?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원자 하나의 질량을 결정할 때 여기 있는 전자는요. 개 가볍지. 겁나 가볍지. 무시해, 유시해. 무시합니다. 얘는 무시해.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 원자 질량 따질 때 전자의 개수는 전혀 관심 없어. 우리는 이 원자핵이 무거워? 그러면 이 자식 무겁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원자핵이 무겁다는 얘기는 양성자고 중성자가 많이 결합되어 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 양성자고 중성자의 결합한 전체 수 그걸 뭐라고 해? 질량수라고 하고 이 뜻이 뭡니까? 원자의 질량을 결정하는 입자의 개수야. 알겠니? 그래서 질량수가 커? 원자량이 커? 무겁다는 얘기야. 알겠니? 그래서 이 질량수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라고 쓰시면 되는 거죠. 이거는요. 사실 어디에 나와? 빅뱅 할 때 나왔던 거죠. 빅뱅 할 때 나왔던 거야. 그래서 지금 잘 봐. 4에서 2를 빼면 어떻게 돼? 중성자 수가 바로 나오지. 왜? 질량수는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야. 원자분은 뭐하고 똑같다겠어? 양성자.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에서 양성자 빼봐. 양양 없어지고 쭉 나오죠. 그래서 4 빼기 2는 2입니다. 그럼 만약에 얘가 여기에 3자라고 쓸 거야. 3 질량수가 3짜리라는 얘기야. 3 빼기 2면 중성자가 몇 개? 하나. 됐습니까? 됐니? 그러면 수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써야 돼? 이렇게 쓰겠죠? 수소는 H라고 쓰고 있고 원자번호 몇 번? 1번. 맞아요? 그 다음 내가 여기다 1이라고 쓸 거야. 됐니? 그럼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수소 중에 어떤 수소일까? 잘 봐. 위에는 질량수 1에서 1 빼봐. 중성자 몇 개야? 0개지. 그럼 이거는 양성자 1개에 중성자 0개 있고 전자는 하나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수소야. 그런데 H라고 쓰는데 1에 2짜리라고 쓸 거야. 되니? 1에 2짜리라고 쓰면 양성자 몇 개니? 하나. 중성자 몇 개니? 위에서 아래 빼면 된다고 했죠? 그치? 그럼 중성자도 하나야. 그럼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하나, 전자수도 하나. 됐습니까? 그 다음 H에 1에 3짜리가 있어. 그럼 원자번호 몇 번이야? 1번. 그러니까 수소지. 그럼 양성자는 하나.
중성자 몇 개니? 3 빼기 1이니까 2개. 전자수 몇 개니? 무조건 양성자수가 같으니까 하나. 됐습니까? 그러면 잘 봐라. 얘도 수소고 얘도 수소고 얘도 수소지. 다 같은 수소야? 다 다른 수소야? 다 다른 수소입니다. 왜? 질량수가 다르잖아. 무게가 다르잖아. 그래서 이런 애들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원자 번호는 같아 양성자는 같지만 전자수가 아니라 중성자수가 달라서 서로 다 성질이, 무게가, 질량이 다른 이런 원소들을 동위원소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 우리 주변에 있는 수소들 100%가 이거 아니야. 이런 애들도 간간히 섞여 있어요. 알겠니? 그래서 자연계에 존재하는 이 비율 가지고서 원자량을 따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원소 주기율표 보면 원자의 질량이 뭐 1점 뭐뭐뭐뭐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거 본 적 있지? 그게 바로 자연계에 존재하는 이런 애들 비율에 맞춰서 평균을 잡아놓은 거야. 이해됐냐? 이게 주기율표 보는 방법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넘기세요. 넘기시면 왜 안 넘어가? 됐어. 자, 현대의 주기율표라고 나옵니다. 현대의 주기율표. 자, 너희들이 배운 거는 어떤 거 배웠다고? 단주기율표야, 장주기율표야? 단주기율표죠. 그렇죠? 그래서 어디하고 어디가 빠져? 2족부터 12족까지, 2족이 아니야. 미안. 3족부터 12족까지 빠져 있는 거 배운 거야. 됐습니까? 됐니? 자,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 이제부터 니들한테 알려주는 게 있으니까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잘 봐. 현재 보시면 노랭이가 겁나 많아 보이지? 아, 금속이 비금속보다 많구나. 그 다음 나머지 이 초록이 애들이 전부 뭐야? 비금속이고 그 다음 노랭이하고 초록이 애들 그 사이사이 있는 애들 파랭이 애들이 있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했어? 이게 중금속이야. 중금속은 비금속인데 금속하고 성질이 비슷한 유사한 애들을 준금속이라고 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제일 많이 틀리는 거 누굴까? 이 새끼입니다. 얘는 무조건 동글뱅이 별표야. 뭐라고? 동글뱅이 별표. 왜? 저거 정말 많이 틀리고요. 나중에 틀리고도 나중에 아 맞다. 저것 때문에 맨날 틀려. 수소는요. 잘 봐라. 여기 있는 애들이 전부 어떤 놈들이야? 금속이지. 그치? 근데 금속인데 1번이 비금속이야. 유일하게 비금속인데 이 자리에 있는 거야. 이거 그래서 많이 틀립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중에서 우리가 외우는 거는 단주기율표라고 했죠? 그치? 집에서 혼자 공부할 때 이렇게 외우시는 거야. 수, 해, 리, 배, 비, 시, 엔, 오, 풀, 네라고 쓰시고. 야, 마음에 안 든다. 여기는 간격이 이러고. 해에 비, 시, 엔, 오, 풀, 네라고 쓰시고. 여기도 마음에 안 드네. 위로 고치면 되지. 헬륨. 그럼 나, 만, 알, 지, 펩시, 콜라 쓰시고 크카 이렇게 썼죠? 됐지? 그 다음 우리가 강조한 부분이 두 부분이 있었어. 두 부분이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야. 그치? 자, 이제부터 하는 거 잘 봐. 리튬부터 오른쪽으로 2칸, 아래로 1칸, 오른쪽 1칸, 밑으로 2칸. 이게 전부 금속이야. 다시 한번 오른쪽 2칸, 아래로 1칸, 오른쪽 1칸, 밑으로 2칸. 여기 있는 애들은 전부 뭐다? 금속이다. 됐어? 그렇게 외우시면 된다. 이거 외우는 방법이야. 이건 단주기율표에서만 너희들은 단주기율표만 외우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나머지 이런 애들은 전부 뭐야? 비금속이고요. 그다음 현재 요 라인에 걸쳐 있는 애들이 있어. 라인에 걸쳐 있는 애들이 누구야? 붕소. 그다음 규소지. 그다음 규소 밑에 저마늄이라는 애들도 있어요. 뭐가 있다고? 저마늄. 됐어? 이거 게르마늄 저머니에서 따온 말이야. 그러면 이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 하는 거야? 저 씨붕이. 그치? 맞잖아. 저 씨붕이. 이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해? 금속과 비금속의 사이에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을 우리는 중금속이라고 불러요. 비금속에 속하나 금속의 성질이 살짝 있는 애들. 이해됐죠? 그 다음 요 애들을 우리가 세로줄을 뭐라고 했죠? 같은 성질로 묶어버렸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 이런 애들을 동족원소라고 했었어. 자, 지금부터 이제 동족원소를 알려주도록 할 건데 중요한 건 딱 니들과 저기서 3개가 중요해. 나머지는 그냥 짚고 넘어가세요.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이 새끼인데 문제는 얘 빼고요. 누구 빼고? 얘 빼고. 쑥 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리나가 여기 있죠. 이 리나가 같은 경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알칼리족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부른다? 알칼리족. 정의는요, 물에 녹아 알칼리, 염기성이 되는 애들을 알칼리족이라고 불러. 이게 말 뜻이야. 그럼 옆댕구리 있는 애들은 옆에 있는 일족을 닮고 싶어. 따라하고 싶어.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알칼리 토금속족이라고 불러. 알겠어? 따라하고 싶다라는 뜻이야. 그 다음 붕소족이라고 합니다. 탄소족이라고 합니다. 질소족이라고 합니다. 문제가 이건. 다시 한번. 붕소족이야? 탄소족이야? 질소족이야? 그렇지, 산소족. 어우, 맞췄어. 똘똘해. 됐니? 됐어? 그러면 이건 플로린족? 아니거든. 이거 외워야 돼. 자, 여기 있는 새끼들을 외울 건데 얘는 할로젠족이야. 뭐라고? 할로젠족. 얘는 물에 녹아서 염기성 됩니다. 얘는 물에 녹아서 산성돼요. 그래서 얘네 둘이 잘 나와. 2학기 때는 염기성, 삼성 이런 거 배울 거고. 그다음 선생님 왜 이렇게 안 외우고 여기 비워놔요? 여기에 2개 더 추가해서 외울 거거든. 알겠어? 그다음 여기 있는 애들이 있죠. 여기 있는 애들은 또 외워야 돼. 이게 3번째야. 이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옛날 표현부터 알려줄게. 옛날에는 여기 있는 애들은 전부 옥텟 규칙을 만족해. 얘네 옥텟 규칙 만족? 하지만 얘는 옥텟 규칙은 만족하지 않지만 그래도 안정. 전부 공통점이 안정. 왜 안정하죠? 원자가 전자가 연계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안정하기 때문에 그 어떤 녀석하고도 결합에 참여한다, 참여하지 않는다. 참여하지 않아요. 혼자 있는 게 좋아요. 즉 니들하고 똑같아. 태어날 때부터 혼자 태어나 못쏠, 죽을 때까지 못쏠. 난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뭐예요? 이런 애들. 그치? 혼자 사는 게 편해. 집돌이 집순이야. 일종의 히키코모리야. 맞아? 그런 애들을 우리가 요 18쪽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런 애들을 우리는 옛날에 앙이 불, 활발할 활, 성질의 성, 그래서 불활성족이라고 했습니다. 서연아 뭐라고 했다고? 발음 좀 똑바로 해봐. 뭐라고? 빠르게 좀 발음 좀 하세요. 무슨 족? 이래서 우리가 요새는 안 씁니다. 왜? 여학교에서 이거를 빨리빨리 발음하다 보면 불활성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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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활성족이 돼버려. 그쵸? 그래서 그쵸? 그래서 요새는 요거를 아니 B자를 써서 비활성족이라고 얘기해요. 알겠지? 연도야 무슨 족? 그렇지, 불활성족이라고 하면 안 돼. 그쵸? 비활성족입니다. 그래서 총 3가지를 배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거 순서대로 외워야 돼. 리나가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 헬레나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 요거 뭐지? 할로젠족이라고 했죠. 이 할로젠족 같은 경우는 2개를 추가시킬 겁니다. 이 할로젠족 같은 경우는 F, Cl, 여기에 Br이 들어가고 여기에 I가 들어가. 됐어? 근데 이걸 외울 때 미리 좀 알려줄게. 얘들아, 어느 집구석이 하나 있어. 어느 집이 하나 있는데 이 집에는 남자만 4명이 살아. 남자만, 여자라면 구경도 못 해봐. 알겠어? 남자만 4명이야. 그 중에 왕 대빵이 누구냐? 우리 아버지예요. 누구라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father. 그렇죠? 그다음 2번째 서열 2위가 누구야? 우리 삼촌이야. 삼촌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용준아? 영어 물어보니까 다 긴장하고 있어. 그쵸? 엉클. 그쵸? UNCLE 엉클. 그치? 그 다음 나는 서열 꼴찌야. 나는 꼴찌. 내 위에 서열 3번째 우리 형아가 있어. 문정아, 형을 뭐라고 하죠? 그치? 브라더. 그치? 맞아? 그렇게 외우시면 돼. 그래서 요 할로젠족은 남자 4마리를 외우시면 됩니다. 우리 아버지, 파더, 엉클, 브라더, 나. 그럼 서열이 높다는 얘기는 반응성이 크고 작고 졸라 작고 개 작고. 됐어? 요런 식. 됐어? 요렇게 외우시면 돼. 그리고 니들 아까 이런 거 배웠지. 이 새끼는 상호에서 뭐라고 했어? 액체라고 했지. 그것도 외우는 방법 다 있습니다. 됐어? 그 다음 얘는 니나가 라고 외우시면 돼. 니나가 이런 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현대 주기율표에 대한 얘기 알아봤는데 시험 문제가 더럽게 어렵게 내잖아? 깨끗하게 어렵게 내야 되는데 더럽게 어렵게 내면 이런 것도 냅니다. 자, 오른쪽으로 보세요. 즉 같은 주기당 얘는 원자가 몇 개 있니? 2개 있죠. 일주기에 2개 있잖아. 맞죠? 됐니? 2주기에 몇 개 있어?
막 세고 있지. 몇 개 있어? 8개. 3주기에 몇 개 있니? 8개. 4주기에 몇 개 있니? 에이. 야, 이건 셌는데 이건 못 세? 자, 일단 잘 봐. 요거 그대로 내려오고 요거 그대로 내려오고 여기 2개 그대로 내려와. 8개. 맞아? 그럼 여기만큼만 추가하면 될 거 아니야. 맞죠? 그치? 맞아? 그럼 여기 몇 개가 쳐 들어갔어? 10개가 쳐 들어갔지. 그치? 그럼 8개 더하기 10개니까 몇 개? 18개. 너네 이런 것도 다 외우는 거야. 그럼 5주기는 몇 개니? 똑같죠? 18개. 자, 이제 문제는 6번하고 7번입니다. 뭐라고? 6번하고 7번이야. 이제 헷갈리는 게 들어가. 잘 봐. 선생님, 여기 쓰는데 문제는 이 부분을 여기다 따로 쓴 거야. 알겠니? 따로 쓴 거야. 그러면 현재 위에 남은 게 몇 개 있어? 17개 남아있지? 맞잖아? 요거는 빼야 되니까 요건 여기다 따로 쓴 거니까. 맞아? 17개,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개야.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32개. 그럼 여기도 몇 개야? 32개. 그러면 이걸 전부 다 더해봐. 그러면 합은 이거 숫자 아닙니다. 합자야. 몇 개일까요? 윤이야 몇 개야? 얘 더하고 있어. 몇 개? 더하는 거 아니죠? 더해도 돼. 몇 개? 그렇지. 118개죠. 근데 내가 왜 더하면 안 된다고 했죠? 처음에 알려줬잖아. 우리 인공원소하고 모든 원소,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소 다 합하면 몇 개라고? 118개. 이거 당연히 118개가 돼야죠. 알겠니? 그런데 얘가 내가 이런 얘기 했을 거야. 니들 교과 과정에 나왔을 때 원자번호 몇 번? 92번까지. 여기까지가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소고. 됐어요? 여기부터는 뭐에 해당된다? 전부 인공적인 원소다. 그런데 여기가 좀 애매해. 얘네들 자연계에 존재하기도 해요. 그럼 여기에 보면 아메리슘 보이지? 아메리슘 보이지? 이 아메리슘이 어떤 녀석인지 알아? 최초의 인공원소야. 최초의 인공원소. 어떤 녀석이냐면 혹시 옛날에 일본 패망시킨 원폭 투폭 원자폭탄 그 만드는 프로젝트 이름 알아? 맨하탄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알겠어? 그게 얼마 전에 영화로 나왔는데 영화 이름을 까먹었네. 그때 원자폭탄을 빵 터뜨리고 실험 후에 가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듣도 보도 못한 뭐가 나왔어? 원소가 하나 발견된 거야. 이 원소가 뭐지? 원자폭탄 실험하면서 나왔는데 그게 실험을 어디서 한 거야? 미국에서, 아메리카에서. 그래서 아메리슘이라고 붙인 거야. 그 다음 쭉 가시면 키륨, 키리브이. 그렇죠? 그 다음 아인슈타인. 멘델레붕. 이게 뭐야? 아까 얘기했던 멘델레프. 돼서 로렌슘, 노벨상 받는 그 노벨. 알겠니?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다. 오케이? 그리고 알죠? 여기 나와 있는 이 원소 주기율표에 있는 이런 단어들은 끝말잇기 최강 단어죠. 끝말잇기 시작했을 때 로렌슘 하면 에이씨 그치? 그냥 지는 거야. 맞잖아. 됐지? 야,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거 알아봤고 이거 다 쓰는 겁니다. 쓰는 거예요. 쓰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밑에 있는 문제 몇 개만 풀어보고 오늘 본 수업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속속인데요. 나는 필기는 안 하고 말로만 할 거야.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성분이래요. 입자가 아니라 성분이래. 그러면 뭐야? 원소라고 해야겠죠. 원소.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입자, 개수 개념, 그럼 원자라고 할 테고. 자, 2번입니다. 무슨 원소는 열을 잘 전달하고 전기가 잘 통한다. 라고 해서 금속. 도체죠. 실온에서 금속 원소는 대부분 고체입니다. 딱 하나 액체인 녀석이 있어. 누구? 수은. 그 다음 수은이 왜 수은인 줄 알아? 은처럼 반딱반딱 은색이 뜨는데 물처럼 흐른다 해서 수은이야. 옛날에는 그걸 가지고 치료 많이 했어요. 뭐 똥집 치료, 치질 이런 거. 자, 그 다음 주기율표에서 비금속 원소는 주로 어디 있냐라고 했어. 자, 금속 원소는요 왼쪽 아래로 갈수록 있죠. 비금속 원소는 오른쪽 위로 갑니다. 맞아요? 그래서 어디에 있습니까? 보통 비금속 원소는 오른쪽에 위치하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거는 장주기율표에서 얘기하는 거야. 장주기율표에서. 자, 다음 세 번째 비금속 원소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소 안 되죠? 아니, 수소죠. 그 다음에 탄소죠. 그 다음 산소죠. 세 개 찾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4번
주기율표에서 원소들은 원자번호 순서대로, 다른 말로 양성자 순서대로. 맞아요. 자, 2번입니다. 주기율표의 가로줄을 주기, 가주기. 세로줄은 족. 맞아. 주기율표에서 총 실족이 18족이죠. 3번 틀렸네. 4번 같은 족에 속하는 원소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 동족 원소. 너희들 과정에서 몇 개만 배운다? 3개만 배운다. 다음 주에 우리 이 3개 중에 2개를 배우도록 할 겁니다. 오늘 본 수업은 끝났습니다.